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남자들은 낯선 여자와의 원나잇을 한 번쯤 상상해 봤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원나잇의 경험은 남자들끼리 대화를 할 때 무용담처럼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경험이 있는 남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처음 만난 여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원나잇을 하기도 하고, 썸을 타고 있는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질 않아 원나잇처럼 되기도 해요. 일부의 남자들은 낯선 여자와의 짜릿한 밤을 잊지 못하고 원나잇을 하기 위해 삶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원나잇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해요. 분명 남자는 로맨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날아가게 돼요. 모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내용 중 아는 누나와 모텔에 갔다가 고소당해서 실형을 살다가 나온 사례도 봤어요. 오늘은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나잇 할 때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꼭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원나잇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7원칙. 첫 번째, 카톡이나 문자는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간혹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는 원나잇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를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겨서 카톡 내용이나 문자를 증거로 필요로 할 때 포렌식을 하면 모두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100% 복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카톡의 내용은 복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 폰에 남겨두는 것이 찝찝하다면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통해서 보관하시길 바래요. 특히 원나잇을 하고 헤어진 뒤의 내용 중에 어제 너무 좋았어. 오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와 같이 함께 있었을 때 좋았던 긍정적인 내용은 꼭 보관하세요. 대부분 여자는 쑥스러워서 먼저 카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카톡을 보내서 이러한 내용을 받아내세요. 두 번째, 잠수 타는 행위 금지. 남자들 대다수는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원나잇을 하지만 그 여자와 연인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은 원나잇을 하지만 자신의 연인이 되는 사람은 조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나잇을 한 후에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으려고 연락을 하지 않거나 카톡을 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남자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장소로 이동해라.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별짓는 가장 큰 것은 강제성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자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의 본게임 전에 얼마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조사관들은 여자가 이 남자와 관계를 동의할 만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장소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녀와의 원나잇이 분위기에 따라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어의 차원에서 여자와의 데이트 장소를 여러 곳으로 바꾸며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 장소를 여자의 동의하에 옮겨 다녔기 때문에 마지막에 간 모텔도 동의하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 다닌 장소 CCTV에서 남녀가 웃고 즐기며 스킨십하는 모습이 있거나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만취한 여자와 모텔 가는 것 금지. 클럽이든 나이트클럽이든 아는 지인과의 술자리든 만취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만취녀는 스킨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만취녀와 하룻밤을 쉽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남자가 하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이 남자를 정말로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이 남자에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만취녀라면 절대로 함께 모텔에 가지 마세요. 그녀를 업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녀가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술을 많이 먹는 여자들 중에는 술만 먹으면 블랙아웃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노골적인 말과 스킨십을 하더라도 꾹 참고 걸러야 해요. 5번째, 계산은 여자가 하게 해라. 모텔에 갔을 때 계산은 여자에게 하라고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낯선 여자와 처음 가는 모텔인데 여자가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자가 계산을 했다면 여자는 의식이 있고 동의를 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자가 모텔 계산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커피값, 술값, 노래방비 모두 남자가 계산하고 여자가 모텔비를 계산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신발끈 풀렸다고 말하고 여자에게 카드 주고 계산해 달라고 하고 신발끈 묶는 것처럼 연기해 보세요. 6번째,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같은 행동과 말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편안한 곳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여자와 모텔에 갈 경우 남자는 성관계까지 모두 오케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정말로 편안한 곳에서 술만 마시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지레짐작하고 여자와 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꼭 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라고 말하면 괜히 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노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7번째, 녹음하기. 녹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원나잇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녀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척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와 한 대화만큼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랑 삼아 친구에게 그 내용을 들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원나잇에서 고소를 당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성병에 걸리는 거예요. 특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린다면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이러한 성병으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거나 기혼인 경우 가정이 파탄나기도 해요. 그리고 성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95%는 이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둘만의 시간에 환하게 불을 켜기가 좀 민망하면 무드등이나 핸드폰 불빛 등을 사용해 딴청 피우는 듯 하면서 상대의 중요 부분에 수포와 같은 것이 있는지 슬쩍 확인해 보세요. 대놓고 파트너의 그곳을 면밀하게 검사하면 민망하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할 때는 꼭 콘돔을 사용한다면 정말 이것만으로도 95% 예방이 가능해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